미국 대선 특별 대담으로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승리의 여신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이에 따른 시장 영향들, 산업 영향까지 입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론 분석 전문가시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과 함께 미 대선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 증시 트럼프가 승리하면 더 오르게 될까요? 시장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 동맹, 전기차는 오히려 더 좋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섹터 이야기 나눠보고요. 트럼프가 등판하면 파월과 한판 뜬다. 통화 정책 영향까지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워낙 초박빙 상황이어서 주 후반이 돼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 쪽이 꽤 우세한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즈에서도 트럼프의 승리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경합주 7곳 중에 6곳이 좀 우세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반응도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는데요. 소장님 현재 분위기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많은 예측 전문가들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제 해리스가 약진한다 이런 전망을 해놨는데, 네. 뭐 저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관련돼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 유권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소에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지지층들이 대거 투표소로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일찌감치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 네. 또 전망을 했고 상당히 큰 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은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한 표만 이겨도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538명인 이유는 538명인 이유는 바로 이제 하원 의원의 숫자가 438명. 여기 네. 이제 각 주마다 2명인 상원 의원을 포함하면 그래서 538명, 538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자 독식에서는 차이가 날리면 확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펜실베이니아에서 한 개표가 80% 이상 진행이 됐는데 15만 표 이상 차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남부의 바로 조지아주입니다. 선벨트죠. 조지아주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90% 이상 개표가 됐는데 줄곧 트럼프 후보가 그 간격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앞서는 것이. 그 이야기는 뭐냐? 결국 성자 독식 구조에서는 지지층들이 결집돼서 나오면 그걸 막을 기준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했던 것이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8년 전 대선에서는 펜실베니아주를 이겼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 네. 4년 전 대선에서는 바이든이 펜실베니아주를 이겼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펜실베니아주를 트럼프 후보가 한 15만 표 이상 앞서고 있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음모론이 나왔던 이유는 그래야 지지층들이 더 결집해서 큰일 나. 트럼프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나왔다. 또 선거 막판에 이른바 포스트-잇 선거 전략이었죠. 남편 몰래 백인 여성들이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백인 남성들이 더 똘똘 뭉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대선을 예측할 때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미국 유권자의 4년 전 출구조사를 보면 67%가 백인이에요. 그리고 백인 남성들이 주도하는 일단 선거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흑인이 12%, 그다음에 아시아와 히스패닉이 21%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백인 남성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왔느냐. 근데 실제 이번 선거 상황을 보면은 막판에 전 하원 의장인 또 여성 전 하원 의장의 그렇죠.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험한 발언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지금 미국이 극단적인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인 남성들을 똘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박빙의 상황이 예측이 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 쪽 우세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백인 남성 위주의 선거판인 이 미국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의 우세한 상황, 지금 상황으로는 좀 점쳐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경제 방송이니까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그러면 누가 당선이 돼야지 시장에 유리할까 이 측면이거든요. 사실 트럼프 초선 당시의 시장이 급락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어떨까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나요? 저는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기 때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일종의 저항감이었죠. 우리가 이른바 이제 변동성을 이야기할 때 VIX 이제 빅스 지수를 많이 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상당히 요동을 쳤어요. 근데 이제 이른바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집권 2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America First는 계속 진행이 된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 대폭 인하가 이루어지죠. 또 다른 경쟁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적용됩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또 60에서 심지어는 많으면 70%까지도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른바 차이나 베싱, 또 중국 대리기는 계속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그걸 이제는 스타일을 아는 거죠. 그럼 아는 트럼프에 대해서는 시장은 최근에 증시가 좋았던 것도 미국의 분석가들 월가에서도 트럼프 효과다 그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트럼프 당선 시에는 15만 달러, 2억 원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지금 다시 주춤했다가 올라가는 이유도 네. 트럼프 당선이 현실화되는 것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시장은 환영할 것이다. 물론 향후에 이제 트럼프 집권이 일기 때보다는 더 노련해질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시장 상황들을 본다면 그 이후에 글로벌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정시에 대한 영향은 있겠지만 트럼프 요인은 일기 때와는 다르게 정시에서는 상당히 긍정적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미국 정시가 지금 또 미국 경제가 워낙 좋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일종의 승수 효과로 미국 정시에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고 그런 영향이 우리 정시에서도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사실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으로 꼽히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주 같은 부분들은 오늘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관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또 중국을 압박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 상승에는 좀 압력이 가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그 캠프도 모르는 바가 아닐 텐데 좀 어떤 생각일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후보가 전면에 내세운 건 뭐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 바로 레이건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고스란히 연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본인의 일기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레이건 때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일본의 거센 도전을 이른바 일본의 침략, Japanese invasion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레이건노믹스로 이제 막아냈단 말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전개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강달러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현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우리 철수도 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옵니다. 그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도 관리의 영역에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 부분 왜냐하면 트럼프 이제 4년이 시작되면은 또 한 번 더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중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 집권 동안 완결해서 좀 더 완성도 높게 가져가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또 보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완충 장치를 가져가면서 일기 때보다는 이른바 빅스, 이른바 위험도 리스키한 부분들을 좀 해소해가면서 전개돼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에 뭐 속보로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공화당이 4년 만에 상원을 탈환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트럼프가 다시 되고 여기에 상하원에서도 레드 웨이브가 이제 이루어진다면
IRA 관련해서도 지금 투자자들의 좀 걱정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 IRA가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전체가 다 공화당 물결로 만약에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도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이 그렇죠. 부분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명함이 있습니다.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머스크와 한국 기업들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른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상원도 공화당이 되고 하원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하원도 438명이 이제 전원 이제 교체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 하원까지 이 공화당이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붉은색이죠. 이른바 레드 스윕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레드 웨이브로 법안까지도 다 공화당 스타일로 가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트럼프 노믹스가 집권 1기 때 다 관철됐냐 안 됐냐.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국면이지만 두 분의 께서도 그 부분을 아실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확인해 보시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2차 전지는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2차 전지 자체는 안 좋아. 그리고 왜 그러냐면 중국 배싱을 계속해야 돼 때리기입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재료들을 사실상 중국으로부터 2차 전지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포인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걸리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누굽니까? 많은 지금 정치 자금까지도 본인이 투자를 했고 심지어는 유세장에 가서 머스크가 파이트 피섭 현장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트럼프 후보가 외쳤던 그 단어예요. 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죠. 뭐냐? 음. 완성된 Made in America, 그러니까 완성된 자체는 미국 차인 거죠. 왜냐하면 예. 중국에서도 테슬라 차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메리카 브랜드냐, 차이나 브랜드? 노. 아메리카 브랜드다. 예, 이렇게 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아차, 현대차에 대해서 한국 차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다음에 이 경합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건 예외다. 예.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그 자체, 2차 전지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하여튼 아메리카 브랜드라고 붙여줄 수 있는 차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겠다. 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머스크는 예외가 되고 혜택을 보게 되겠죠. 그 예외가 적용되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오케이. 예, 예. 이런 사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자, 세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IRA, 그러니까 관련해서 우리 2차 전지주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머스크라고 하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은 뭐 물론 이제 난항을 겪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기업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내에서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해라. 그것을 그동안은 보조금을 주면서 유인을 해왔는데 이제는 보조금을 안 주고 그냥 관세를 높여버리면 알아서 들어와서 생산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칩스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면 이 미국 내의 어떤 관계 또 지원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화웨이나 또 마이크론이 중국의 이 이른바 반도체 안보죠. 예. 이른바 이제 굴기인데 이것이 작동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미국의 안보와 또 경제를 결합을 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노믹스는 말 그대로 이코노미와 시큐리티가 같이 결합된 형태로 작동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견제를 하겠죠. 예. 하지만 그래도 미국 내에 텍사스라든지 이 또 애리조나에 있는 TSMC는 애리조나에 있고 삼성은 지금 텍사스에 공장이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두 랭크는 미국의 공장이 있기 때문일까요? 더 큰 이유는 뭐냐면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심지어는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이 나오지만 You are fired. 그건 이제 채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이거든요. 네. 여전히 지지층들, 이른바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건 역시 고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인 유권자, 남성 유권자들도 이른바 연령대가 높아져서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취업과 고용이라는 그 안정성은 더군다나 텍사스의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하는 주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 못 해주겠다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죠. 트럼프 정책, 칩스법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안보와 경제를 결합하되 중국은 배제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의 정책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한국 기업, 삼성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네. HBM 관련된 부분들이 적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요소가 있습니다만 최근 이제 PIM 이야기 나옵니다. 전력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짧게만 좀 추가드리면은 네. 네. 결국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전력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전력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이따가 이제 뭐 기회를 주시면은 원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더 기회를 맞을 수가 있다. 방산 쪽은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하고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빅테크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최종 확정이 된다면은 재설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미국 내에 전력 부족 현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라고 웨스트 팜비치에서 이 본인이 이제 개표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후보도 다시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면 제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력이에요. 예, 예. 뉴욕에 정전이 되는 순간 어디에도 불이 꺼지는 겁니다. 이른바 트럼프 타워에도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텍사스도 그렇고 민감할 수밖에 없다. 플로리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SMR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구글도 그렇고 빅테크 기업이죠. 우리 이제 닐 사이트에서도 아마 방송을 분석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 SMR 지금 투자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불가리아에서도 지금 좋은 소식 들려왔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원전이 당장에 바로 즉시적 효과가 나타나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는 좋게 전력이나 원전 이런 전략과 에너지와 관련된 그 전통적인 에너지는 또 더군다나 트럼프 후보자는 워낙 또 본인이 좀 선호하는 종목이고 네. 워낙 분야다 보니까 그런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2차 전지 쪽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쪽은 엄연히 본다면 해리스 트레이드 쪽이죠. 따라서 오늘 트럼프의 당선 확률 높게 점쳐지면서 국내 증시 안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줄 하락세 이어지고 있거든요. 세사, 소재사 할 거 없이 줄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또 좀 헷갈리는 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론 머스크는 또 이 트럼프의 지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테슬라는 정규장에서도 상승,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차 전지 쪽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2차 전지가 중국이 또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또 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왜 해주느냐. 물론 IPA가 중국은 또 배제한 지원법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에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우리가 2023년 지난해 상당히 좋았고 올해는 정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최종 확정되게 되면 2차 전지는 당분간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게 어느 기간까지 가느냐는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일 수밖에 없고 아까도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완성차 쪽에 우리가 활로를 또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머스크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중국에서도 지금 테슬라를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스크를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자기 당선에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당선하게 되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메리카 브랜드 쪽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우리 2차 전지 기업들도 그런 쪽에 접근을 해서 미국 현지에 진출한다든지 네. 아니면 완성자 쪽에 접근을 해서 또 이 활로를 또 모색해 본다든지 이런 쪽에 기회가 있어서 그렇고 당분간은 좀 2차 전지 쪽은 관망세나 네네. 하향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이제 촉박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짚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국제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조금 전망을 들려주시면 투자자분들이 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이제 큰 숙제로 남게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종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자 지구 그 중동 정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된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예. 네. 저는 힘든 시간이 바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투아웃 이후에 홈런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왜 네. 그러냐면 당장은 이 많은 방위비를 갖다가 요구해올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작정 또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요. 이른바 대신에 우리가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됐던 또 우리 정치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전쟁 상황, 중동 사태 이런 부분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게 되면 완전 친이스라엘입니다. 이방카 딸의 사위가 쿠슈녀 네. 유대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친이스라엘 행보를 하게 되면서 전쟁은 이만 이스라엘이 이긴 걸로 해. 이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이란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온건파 대통령이 지금 이란 핵 협상이 중요하죠. 이 협상 관련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깨버릴 거야 나 안 해.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예. 푸틴하고는 정말 꿀 브로맨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안 하면서 푸틴에 대해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로서는 지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이 돼요 이 부분이. 네. 근데 이제 전쟁을 끝나기 때문에 글로벌 거시 환경은 좋아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한테 왜 기회가 될 수 있냐? 방위비는 우리가 일단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코노미 E와 안보의 S, Security가 함께 간다. ES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는 자 우리 방위비 부담 이만큼 줬으니까 경제도 우리 함께 가야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함께 가야 되는 게 맞아. 우리가 네. 중국도 견제하는데 상당히 또 우리가 기여를 했잖아.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반대 거부를 우리가 얻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는 중국을 때리면서 러시아하고는 뭐 미국 별로 경제 이야기할 건 없잖아요. 일본하고는 계속 좋을 것이거든요. 그럼 한미일은 전부 다 강화해야 돼. 이러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나라가 또 뭐냐면 오커스 동맹이죠.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영국, 호주와 영국은 포함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국하고 호주하고의 관계도 참 좋죠. 네. 우리가 그러면 요 속에서 우리가 특별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아웃 이후에 홈런을 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좀 입체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통화 정책 향방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일기 때를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연준과의 주도권 갈등, 굉장히 지속적인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금융주단이 바로 움직이더라고요. 트럼프 당선되면 금리 인상 가능성 대두되면서 KB금융, 신한지주, 예대마진 측면에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당장 이번 주에는 25bp 인하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12월 이 FOMC에서 금리 동결될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요. 앞으로 금리 정책 향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 커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불확실성하지만 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일관될 겁니다. 파월하고는 안 좋아요. 아, 예. 네. 한때는 파월과 상당히 또 괜찮은 듯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단은 연준의 변화는 불가피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꾸 이제 이 관세이나 또 법인세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일단은 인플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역으로 올해는 아니지만 자기 임기 시작하자마자 트럼프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요. 왜?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금리를 대폭 올렸었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네. 폴 보커의 상황. 그런 상황을 본다면은 저는 금융주, 은행주는 상당히 조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지금 버크셔 해스웨이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네. 애플은 대량 팔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저는 금융주, 우리 기업도 금융주 문제는 한국은행의 고민이에요. 왜? 금통위가 금리를 그래서 내렸는데 미국이 만약에 동결하거나 올리는 상황이 되면 우리로서는 우리 경기가 지금 신통치 않은 상황 때문에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예. 이창용 그렇다면 이창용 하는 총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빨리 만나야 돼요. 저는 이 대책을 좀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향을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네. 많이 받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은 강달러가 돼서 1,400원, 1,500원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상당한 또 부담이 될 수밖에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런 대비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네,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반드시 이제 예상대로 가지는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환율이 치솟을 것이다라고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이제 그런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금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환율이 높은 것이 뉴 노멀이라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불리한 것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시선도 있거든요. 자, 환율의 이제 전망에 대해서 조금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은 저는 오히려 우리가 수출이나 이런 쪽보다도 왜냐하면 관세 장벽이 조절되면 네. 우리가 오히려 환율이 높으면 수출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른바 달러 자산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로 수출 대금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우리 나쁠 게 없거든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 종목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시를 떠나고 있는 외국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의 동태에서는 이 환율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뭐 외평채 기금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자산 이런 것만으로 방어되는 것은 이제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차원이라면 통화적인 차원이라면 심리적인 차원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를 할까? 예.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정시나 또 이런 환경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쭉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개미식 투자자들이 받는 타격도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 대목을 저는 좀 매우 신중하게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환율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상승하고 있고요.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 1% 넘게 상승하면서 1,395원 40전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주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겠지만 국내 증시 안에서 외국인 수급 이탈 가능성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